세상에는 풀리지 않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처음 탄생하게 된 건지, 또 그 전에 우리 인류는 언제 시작됐고, 과연 우리가 이 지구상의 첫 번째 문명이 맞긴 한 건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조차도 사실 여러 가설들만 존재할 뿐 영원의 숙제로 남아있죠. 특히 먼 옛날 고대 문명이 남긴 거대한 유적들은요, 수천 년, 아니 어쩌면 수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대피라미드, 페루의 나스카 라인,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고대 그리스의 안티키테라, 영국의 스톤헨지, 고대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 이 외에도 정말 수없이 많은 고대 유물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 당시 기술력으로 어떻게 이런 거대하고 정교한 건물을 지었을까? 아니, 유적 자체의 외관적인 화려함을 떠나서도 그 당시 지식 수준으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유물인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결국 쉬운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거 외계인이 만든 걸 거야. 아니면 먼 옛날 우리 문명 이전에 또 다른 인류, 즉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던 거 아닐까? 이와 같은 조금 손쉽게 해결 가능한 음모론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초고대 문명.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냐 반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스톤헨지나 마추픽추 같은 유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시대안의 유물이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 전까지 추정되는 정말 억겁의 시간이 흐른 말도 안 되는 유물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면 문명은커녕 인류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는 이런 상식을 벗어난 오파츠들이 수도 없이 많죠. 이런 걸 바로 초고대 문명의 증거라고 하고요. 우리 인류 이전에 더 발달했던 다른 선대 인류가 있었다면 이집트 피라미드든 뭐든 모든 미스터리한 유물이 단번에 납득 가능해지니 이 초고대 문명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가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고대 유적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근데 잘 살펴보면 얘네들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놀랍게도 모두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명 레이라인. 지구의 자기장이 강하게 흐르면서 또 중력이 불균형한 그런 특정 지점들을 연결한 가상의 선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초고대 문명의 증거라 불리는 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이 해당 레이라인의 지점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파묘에서 풍수지리로 묘자리를 찾는 것처럼 이 유적들도 모종의 이유로 꼭 이 레이라인을 따라 제작한 것 같다는 음모론이었습니다. 이 모든 유적이 단순히 우연일 리 없다. 이는 종교적, 천문학적 용도를 넘어 지구의 에너지를 조율하기 위한 숨겨진 초고대 기술의 일부일 수 있다. 최장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나스카 라인의 이해할 수 없는 선들은 어쩌면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닌 특정한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레이라인의 지도일 수 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고대 발전소였다는 가설이 있을 만큼 내부의 특정 공간에서 외부의 전자기파를 끌어들이는 독특한 현상을 보이는데, 이 또한 피라미드가 레이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유적들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이거 너무 억지 아니야? 이걸 처음 주장했던 사람이 누군데? 이 이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바로 1921년 영국의 고고학자 알프리드 왓킨스였습니다. 그는 당시 휴가차 영국의 해리퍼드셔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그는 문득 높은 언덕에서 영국을 내려다보다가 이 풍경이 한 가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유적지, 그리고 교회와 같은 신성한 장소들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 잘 짜여진 계획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후 그는 수년간 영국 전역을 조사하며 자신만의 레이라인 지도를 완성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풍수지리에서 산의 전기가 흐르는 산줄기, 거기에 전기가 모인 자리를 혈이라고 하잖아요. 그 혈자리에 우리가 미스터리하다고 생각하는 고대 유적들, 예를 들어 스톤헨지,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신비한 건축물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로 세로 일직선으로 쭉 연결된 상태로 말이죠. 쉽게 말해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서양판 수맥 혹은 지구의 혈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이라인에 포함된 전 세계 수많은 유적들은 어떤 한 특정 시대에 한정되지 않고 고대, 중세, 시대 불문 존재하고요. 대체적으로 고대 유적을 포함해 성당과 같은 신성한 장소가 많이 포함된다고 해요. 즉, 이 레이라인은 인류가 시대를 불문하고 지구의 특정 지역에서 흐르는 전자기 에너지 흐름을 감지해 그 위에 중요한 랜드마크를 세웠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 레이라인을 만든 목적이 뭔데? 이걸 왜 만든 건데? 한 연구원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고대 문명이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또 굳이 이런 허허벌판에 대체 어디서 가져온 건지도 모를 수십 톤에 달하는 돌기둥들을 고작 종교적인 이유로 옮겨놓은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전이나 천문관축소였다면 굳이 사람들이 오가기도 힘든 이런 허허벌판에 건물을 지어놓진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 피라미드에선 외부의 전기를 빨아들이는 현상이 확인됐죠. 또 스톤헨지 역시 최근 특정 지점에서 나침반이 순간적으로 불안정한 이상현상이 발견됐고 이 돌기둥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로 저는 레이라인에 놓인 이 유적들이 외계의 신호를 받는 일종의 송신소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나스카 라인 역시 지구에서 흐르는 자기장을 따라 만들어진 일종의 네트워크망으로 외계인이 지구의 특정 지점을 인식하고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일종의 좌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의 스톤헨지, 그리스 미케네 유적, 알렉산드리아 파로스 등대, 이집트 쿠프왕 피라미드, 이렇게 일직선으로 정렬된 세계 각지의 고대 유적은 그 선만 무려 수십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직선과 직선이 교차하는 중간 지점에는 여지없이 또 다른 랜드마크가 항상 위치해 있었죠. 이 모습이 마치 옛부터 UFO의 활주로라 주장되던 나스카 라인과 굉장히 흡사하다 해서 이 레이 라인 역시 지구 전체를 기반으로 한 거대한 외계 신호망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레이라인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롱맨이죠. 롱맨은 레이라인에 새겨진 길이 약 70m의 긴 장대를 든 거대한 인물상인데 놀라운 건 이 그림의 제작 연대가 신석기 시대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롱맨의 모습을 보면 당시에 이미 측량사가 있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즉 레이라인에 건설된 이 거대한 건축물들이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던 측량사에 의해 계획 설계된 것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제껏 우리가 확립해온 인류 역사학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류가 본격적으로 측량을 활용한 시점은 고대 이집트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선 신석기 시대에 만약 롱맨과 같은 측량사가 있었다면 또 그게 레이라인에 놓여져 있는 걸 보면 혹시 이 모든 설계가 초고대 문명을 이룩한 고대인들의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일종의 음모론이었습니다. 레이라인은 과거 찬란했던 초고대 문명의 흔적이자 그들이 남긴 지식의 유산이다. 이들은 이미 지구의 맥동과 우주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힘을 조율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불가사의한 가상의 선, 레이라인. 이는 정말 먼 옛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고대 문명의 잔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오래전부터 유럽 보스니아는 기존의 역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신비한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산의 모습을 위장한 비소시카 피라미드, 또 그곳에 묻혀있던 수만 년 된 거대한 석고 등이 있는데요. 때문에 옛부터 보스니아는 초고대 문명의 본거지라는 별명과 함께 거인족에 관한 전설이 줄곧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물체도 마찬가지로 이 거인족과 관련된 유물입니다. 먼저 사진 한 장부터 보시죠. 여러분들은 사진 속의 이 물체들이 뭐로 보이십니까? 언뜻 보면 흔한 쇳덩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치 배를 정박시킬 때 묶어두는 고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고리들이 위치해 있는 장소였는데요. 이상한 게 모두 하나같이 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산 정상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이 물체는 산 하나당 각각 하나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산에 발랑 이 고리 하나만 말이죠. 아니, 주변에 인간이 남긴 어떠한 흔적이나 다른 유물이라도 같이 발견됐으면 고대에 여기서 종교의식이라도 치렀었나? 짐작이라도 가능할 텐데 도무지 이 물체의 존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 가지 신박한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프리에도르 역사학 교수 데안 페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만 년 전 이 지역은 판노니아해, 즉 바다였다. 판노니아해의 존재는 지질학적으로 밝혀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정체불명의 물체들은 배를 묶어놓기 위해 사용된 정박용 고리였을 것이다. 고대의 이곳은 항구였을 것이다. 또한 실제 현지 주민들도 지역 전설 속에 등장하는 거인들은 거대한 배 위에서 푸른 바다를 누비며 자연과 조화를 이뤘다 라는 대목을 예시로 들며 이러한 거대 고리들이 수백만 년 전 판노니아해에 서식했던 거인족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거인의 존재는 한낱 전설에 불과할 수 있지만 확실히 이 60만 년 전 이곳이 항구로 쓰였다는 주장은 꽤나 신빙성 있어 보였는데요. 더불어 페베스 교수는 판노니아 해가 사라진 것은 약 60만 년 전이지만 실제 바다가 존재했던 기간은 무려 3천만 년 이상이라고 말하며 전설에 등장하는 거인족도 실제하지 않았으리란 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보스니아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신비한 유물들이 최소 60만 년 전에서 수천만 년 전에 존재한 초고대 문명의 잔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역사가 말하는 현생 인류의 최초 탄생은 불과 20만 년 전, 판노니아 해가 사라지고도 우리 인류가 탄생하기까지는 무려 40만 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생 인류 이전에 이미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던 또 다른 인류가 지구에 존재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스니아 산 정상에서 발견되는 정체불명의 고리들, 3억 년 된 철제 가면. 지난 2020년 미국에서는 한 여성에 의해 제보된 특이한 물체 하나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물체는 존 모리스라고 하는 한 박사에 의해 세상에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그는 이것이 오파츠라 주장하며 약 3억 년 된 고대 석탄 속에서 발견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 얼굴만한 크기의 이 물체는 언뜻 보면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철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얼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 봐도 자연물이 아닌 인공물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 3억 년 된 석탄 속에 인공물이 들어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잠깐만, 3억 년 전이라고? 연대 측정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석탄은 굳이 연대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지질시대 중 석탄기라고 하죠.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석탄은 이 석탄기에 매몰된 식물이 변질되어 형성된 암석입니다. 꼭 3억 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석탄이 생성되는데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아도 수십만 혹은 수백만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속에 인공물이 들어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석탄보다 물건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닌 이상 말이죠. 물론 누군가가 먼저 만들었다면 가능은 한데 그게 적어도 우리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물체가 철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얼굴 위에 석고와 같은 경화 물질을 덮어 본을 뜬 다음 다시 그 본뜬 석고 안에 녹은 철을 부어 냉각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곧 당시 이미 이를 제작할 만한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 인류가 철을 다루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요? 불과 2500년 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립해온 역사로는 해당 물체를 설명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파츠가 등장하면 항상 초고대 문명이나 외계인이 거론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수많은 음모론에도 불구하고 오파츠들 대부분이 학계에서 외면받고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애초에 입증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보니 이 의심이 가더라도 섣불리 나설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석탄 속에서 발견된 이상한 물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무작정 외면하는 게 현명한 대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억 년 된 석탄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철제 가면, 어쩌면 우리는 초고대 인류의 얼굴과 마주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해에서 발견된 수중장벽.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수중장벽에 관한 이야기는 2017년 한 미국인 유튜버에 의해 최초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가 업로드한 영상의 제목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요. 남극해에서 북극의 베링해까지 뻗어있는 미스터리한 거대 수중장벽. 해당 구글 지도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이후 각종 매스컴에도 노출되면서 이 수중장벽에 대한 소식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9년 음모론자의 채널에는 또 하나의 영상이 게시됩니다. 그가 말한 영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지금 공개하는 이곳은 최근까지 태평양 구글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고 이 벽은 남극에서 북극까지 자오선을 따라 뻗어 있었다. 그리고 2018년 해당 장벽은 지도에서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아무래도 꽤나 디테일하게 묘사된 장벽의 모습과 이것이 정확히 180도 좌우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우연의 일치나 지도의 오류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높이 1.7km, 폭 약 3km.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좌우선을 따라 끝도 없이 뻗은 선형성 구조. 이는 곧 자연적인 형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구조물이라면 이렇게 곧게 일직선으로 뻗어 있을 순 없습니다. 또한 장벽의 중간중간에는 마치 아래에 통과하는 길을 뚫어놓은 것처럼 다리 형태의 통로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 사이에는 마치 현대의 차도를 연상케 하는 음각 형태의 도로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누군가가 직접 확인하러 가보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수심은 해저 5,000m가 넘습니다. 설령 이곳을 방문한다고 해도 장벽의 너비가 3km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장벽인지 그냥 해저바닥인지 확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는 곳. 이것이 만약 인공구조물이라면 이를 제작한 이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고도의 문명이었을 겁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구가 둥근 것을 고려할 때 이 수중장벽이 거대한 바닷물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현존하는 지구의 기후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장벽의 건설 목적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이러한 수중장벽의 발견은 같은 태평양 분지 내에서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파푸아뉴기니 북부 해안에서 발견된 길이 110km, 높이 약 1800m에 달하는 수중장벽의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직선으로 세워진 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해당 장벽에 대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먼 과거 지구에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을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게 정말 인공구조물이라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거대한 장벽을 만들었던 걸까요? 2억 5천만 년 된 마이크로칩. 지난 2013년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굉장히 특이한 암석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빅토르 모로조프라고 하는 한 어부가 라빈스크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중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완벽히 암석에 박혀있고 눈에 띄게 밝은 규칙적인 형태, 마치 현대의 마이크로칩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단번에 이 물체가 예사롭지 않은 물건임을 눈치챘고 곧바로 근처 폴리텍 대학을 찾아가 이 암석을 기증하며 학자들에게 철저한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학자들은 러시아 나노기술연구소의 연구원들과 함께 물체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로 1.5cm, 세로 약 1cm, 10원짜리 동전만한 이 작은 물체의 추적 연대는 무려 2억 2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이었습니다. 또한 노보체르카스크 공과대학의 지질학자들은 물체가 광물의 용해에 저항하는 인공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물체가 인공물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암석 안에 박혀 있다는 건 돌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물체가 존재했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 마이크로칩은 정말 2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걸까요?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연대 측정의 오류입니다. 다소 김 빠지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런 초고대 유물을 다룰 때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항상 많이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탄소연대 측정의 오류에 대한 학술 자료를 찾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오류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측정법이긴 합니다. 그럼 잠깐 탄소연대 측정법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탄소연대 측정법? 먼저 탄소는 모든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 성분입니다. 그리고 생물체를 구성하는 같은 탄소라고 해도 약간의 차이로 인해 몇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원소로 바뀌는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그리고 그 원소가 바뀌는 주기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탄소의 경우 그 기간을 57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730년마다 이 탄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
즉 탄소 14가 계속해서 절반씩 줄어든다는 건데요. 아마 이쯤 되면 대부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생명체가 살아있을 때는 호흡을 통해 탄소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물이 어느 날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730년마다 탄소가 절반씩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이 원리를 가지고 역추적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게 바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소라는 게 시대별로 공기 중의 비율이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탄소의 반감기가 굉장히 짧은 편이라서 6만 년 정도가 지나버리면 이 탄소 14는 거의 남아있지 않게 돼버립니다. 즉 이보다 더 오래된 암석은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6만 년이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 년, 수억 년 된 암석의 연대는 탄소가 아닌 칼륨이나 우라늄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칼륨 같은 경우 반감기가 12억 5천만 년입니다. 이러한 원소 측정법 외에도 지자기 측정법이나 또 퇴적된 지층의 순서로 계산하는 상대 연대 측정법 등이 있는데요. 뭐가 됐든 연대를 측정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시간을 딱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략적인 시기 정도만 예측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암석의 추정 연대는 약 2억 2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음모론자들은 물체가 외계의 기술이나 초고대 문명의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회의론자들은 그저 자연의 힘에 만들어진 이상한 돌멩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암석을 연구했던 한 학자는 물체가 줄기식물의 일부인 헤베캅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물체의 흰색 부분은 바다나리의 화석과 비슷하다. 헤베캅은 굉장히 흔한 화석이지만 해당 물체가 특히 신비롭게 보이는 이유는 화석화된 각도와 방향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또한 회의론자들은 1990년 러시아에서 발견된 나사 화석을 예시로 들며 이러한 화석들 대부분이 사실 초고대 문명보단 고대 생물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생대 암석에 박혀있는 신비한 마이크로칩. 아직까지도 해당 물체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고대 자전거 조각. 지난 2018년 인도 티루치라팔리 마을에서 굉장히 특이한 조각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펜카 사원을 탐방 중이던 여행가 프레빈 모한 씨가 어둡고 구석진 곳에 있는 사원의 한 작은 기둥에서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 형상의 조각을 발견한 건데요. 문제는 이 사원이 무려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자전거가 있었나요? 최초의 자전거는 불과 200년 전인 1817년 독일의 카를 폰 드레이스가 발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벽에 그려진 조각이 정말 자전거가 맞긴 한 걸까요?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는 핸들, 엉덩이로 깔고 앉은 안장, 발을 지탱하고 있는 페달, 두 개의 바퀴, 그리고 그 형태를 유지하는 가느다란 바퀴살. 누가 봐도 영락없는 현대의 자전거 모습입니다. 또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남자의 옷차림을 보면 독일인이 아닌 인도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고대의 인도가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이었을 거라 주장했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조각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 자랑스러운 자국의 역사를 은폐하는 일부 역사가들은 반성해야 한다. 이에 의사이자 아마추어 역사가 칼라이코반 박사는 해당 조각 하나만으로 자전거의 발명을 2000년 전으로 단정짓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자전거가 발명되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 1920년대에는 사원에 소규모 공사가 있었다. 그때 작업에 참여했던 한 조각가가 자전거를 탄 누군가를 보고 감명을 받아 벽에 기록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죠. 그렇게 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자전거 조각이 언제 또 누구에 의해 제작된 건지 그 기원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도의 한 작은 사원에서 발견된 의문의 벽화. 과연 이것은 억압된 우리 역사의 증거인 걸까요? 3만 년 된 변압기. 지난 2017년 3월 15일 발칸 반도에 위치한 유럽 코소보 샤르 산맥에서 굉장히 특이한 물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고고학자 이스메 스밀리 박사가
드라고시 지역 남쪽에 위치한 한 암벽 동굴을 조사하던 중 그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건데요. 신기하게도 돌의 좌우측 사이에는 이 수많은 철사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손으로 건드리면 쉽게 으스러지는 형태였습니다. 마치 현대의 변압기처럼 보이는 기괴한 모양의 암석. 누가 봐도 예사롭지 않은 물체의 모습에 곧바로 스밀리는 돌을 들고 코소보 국립박물관으로 찾아가 물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나 그는 박물관 큐레이터로부터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건 이 연대 측정 결과 해당 물체의 제작 시기가 무려 3만 년 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물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이 약 35cm, 팔각 형태의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모습. 얼핏 보면 보통의 조약돌처럼 보이는 이 물체 안에는 전자기 코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구리로 된 코일은 단순히 돌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닌 완벽히 암석 안에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돌을 녹여서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일 사이에는 천연화학 원소에서 찾을 수 없는 특이한 구성의 절연체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정말 변압기라면 돌은 물과 습기에 대한 또 다른 절연체 역할을 했을 겁니다. 또한 물체의 아래쪽에는 대칭으로 배열된 4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꼭 현대의 삼상 소켓과 비슷해 보입니다. 연구원들은 이 구멍이 변압기에서 받은 에너지를 모으는 데 사용됐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 이런 변압기가 존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배워온 인류 역사학 안에서는 말이죠. 당대의 과학기술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물건, 시대를 뛰어넘은 물건. 해당 물체는 리빌드 미스터리라는 과학 사이트를 통해 세상에 최초로 공개됐고, 당시 소식을 접한 음모론자와 회의론자 사이에서는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건축 현장에서 쓰이던 낡은 변압기일 가능성이 높다. 물체가 발견된 동굴 주변에는 사람이 사는 어떠한 마을도 공업지역도 없었다. 구리 전선은 3만 년간 유지될 수 없다. 이것은 조작이다. 해당 물체의 구리선이 녹색과 검은빛을 띠고 있다는 것은 매우 오랜 기간 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변압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샤르 산맥의 한 작은 동굴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암석. 해당 물체의 기원에 대한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만 년 된 조각상, 남파 인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887년 미국 아이다호주 남파 마을에서 굉장히 특이한 물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우물 제작을 위해 땅을 파고 있던 시추회사 직원 토마스 커츠가 지하 110m 지점에서 갑자기 땅 위로 솟아오른 의문의 점토 조각 하나를 발견한 건데요. 둥근 얼굴, 다부진 어깨, 긴 팔과 한쪽이 부서진 다리.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든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커츠는 단번에 이 물체가 예사롭지 않은 물건임을 눈치채게 되죠. 곧바로 그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지질학자 라이트 박사에게 이 의문의 인형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길이 약 3.5cm,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이 작은 인형은 생각보다 더욱 정교했습니다. 인형의 목과 손목 주변에는 여러 기하학적 무늬가 관찰되는데 이는 목걸이나 팔찌를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보석과 같은 미적인 치장을 했다는 것은 당시 이미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인형의 얼굴에는 눈과 입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점토 인형이 인공물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후 라이트 박사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거기서 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인형이 묻혀있던 암석이 무려 200만 년 전 플레이스토세 시대의 지층이었던 겁니다. 박사는 곧바로 이 사실을 학계에 보고하고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200만 년 전 미국 땅에 인류 문명이 존재했다. 소식을 들은 많은 학자들이 탐사를 위해 남파 지역을 방문했고, 이들 대부분 또한 인형이 진품이라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조각상은 숙련된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형의 표면에서 관찰되는 붉은 산화철은 현대에서 조작이 불가능한 형태이다. 이렇게 쏟아지는 학자들의 진품 감정 소식에 당시 과학계는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확립해온 역사에 따르면 최초의 현생 인류는 불과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건 고작 4만 년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200만 년 전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이런 조각상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니 기존의 역사를 뒤엎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때문에 역사에 위배되는 물건이 나타나면 늘상 그렇듯 이를 부정하는 회의론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정말 조각상이 진품이라면 같은 지질 시대에 비슷한 유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유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화산활동, 지각균열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 원래 높은 지층에 있던 조각상이 공사 도중 낮은 지층으로 떨어진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작업 당시 우물은 맨 위층부터 철제 튜브를 단단히 고정시켜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중간에서 무언가 떨어질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연현상에 의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인형의 존재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나 싶다가 약 한 달 뒤인 그해 7월,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라이트 교수가 인형에서 발견되는 산화철의 특징과 200만 년 된 글렌페리 점토층의 산화철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결국 1987년 11월 점토 인형은 수많은 의문들을 남긴 채 아이다호 역사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없으며 어떠한 이론도 이 물체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수백만 년 전 인류 문명이 존재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연현상에 의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던 걸까요? 혹시 타임슬립이 있다면 누군가가 장난이라도 치고 온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3억 년 된 나사. 지난 1990년 러시아에서 굉장히 특이한 물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UFO 연구팀 코스모포이스크가 칼루가 지역에 떨어진 운석을 조사하던 중 현대의 나사처럼 생긴 화석을 발견한 건데요. 곧바로 이들은 이 의문의 화석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과 함께 연대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추정 연대 무려 3억 3천만 년 전. 끽해봐야 이런 친구들밖에 없던 당시에 나사가 존재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코스모포이스크는 이게 외계인이나 초고대 문명의 증거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석에 박힌 물체는 크리노이드라고 하는 고생대 해양생물에 불과하다. 실제 크리노이드 화석 중 일부는 나사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반박에 코스모팀은 크리노이드가 나사의 모습과 비슷한 건 사실이지만 누가 봐도 해당 화석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초고대 문명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석에 박힌 물체가 정말 초고대 문명의 잔재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고대 생물의 잔해일 뿐이었던 걸까요? 뭐가 됐든 확실해지기 전까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널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